어둠 속의 그림자, 한국 프로야구의 또 다른 얼굴. 제 아내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제 반려견들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의 대사가 아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프로야구의 열기 속에서 한 외국인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절규였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모든 야구 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타자 데이비드 디아즈. 그는 단순히 야구 경기의 부진 때문에 비난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그의 삶의 일부인 반려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한국 프로야구의 눈부신 성장 뒤에 숨겨진 어둡고 병든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냈다. 과연 우리는 이 광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 프로야구, 영광의 시대와 그 이면. 2024년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KBO 리그는 명실상부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야구장은 주말마다 축제의 장이 되었고 평일 저녁에도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여 응원가를 부르고 환호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현상이 되었다. 각 구단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미디어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외치며 미래의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 야구를 통해 희로애락을 느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커질수록 그 속에서 삐뚤어진 팬심 역시 덩달아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선수의 플레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셜미디어 메시지함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수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힌 일부 팬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비뚤어진 감정을 선수들에게 그대로 투영했다. 외국인 선수들 역시 이러한 악성 팬덤의 표적이 되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들은 한국 야구에 적응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언어의 장벽보다 더 무거운 폭력적인 메시지에 노출되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자신이 부진할 때 팬들에게 받는 비난과 질타를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프로의 숙명이며 팬들의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협박은 경우가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감수해야 할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유린하는 폭력이다. 데이비드 디아즈, 절정의 기량과 잔혹한 시련.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데이비드 디아즈는 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을 묵묵히 이끌어온 핵심 선수였다. 112경기에서 타율 0.297, 431타수 128안타, 37홈런, 114타점, OPS 0.956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그가 리그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홈런과 타점 부문에서는 리그 선두를 달리며 타이틀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오는 시원한 타구는 팬들을 열광시켰고 그의 존재는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아이들은 그의 배트 스윙을 따라하며 야구 선수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선수에게 잔혹한 협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물론 8월 16일 롯데전까지 14경기에서 타율 0.20, 50타수 11안타로 최근 타격감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한 시즌 내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타자에게 흔히 올 수 있는 일시적인 슬럼프였다. 오히려 꾸준히 팀 타선을 이끌어왔던 간판 타자에게 겨우 며칠간의 부진을 이유로 가족과 반려견을 협박하는 악성 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였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모는가? 단순한 분노 표출인가? 아니면 더 깊은 병폐의 징후인가? 박진만 감독의 탄식, 왜 잘하고 있는 선수에게?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디아즈의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첫마디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에게 악성 팬들이 왜 그러는가? 였다.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선수를 향한 감독의 연민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박 감독은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게 너무 많다. 선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는 선수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이러한 협박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디아즈는 지난해 후반기 한국에 처음 왔지만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온 그들은 가족을 향한 위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가족은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안식처다. 그런 가족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존재 자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진만 감독의 외국인 선수들은 가족 협박글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말은 이들이 겪는 이중고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인가? 메이저리그의 그림자. 선수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협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스포츠 리그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 루카스 지올리토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지올리토는 최근 스포츠 베팅 이용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하지 못했을 때 나는 물론 가족에게도 SNS로 협박 메시지가 온다. 정말 피곤하다. 지올리토의 이 한마디는 국적과 리그를 불문하고 수많은 프로 선수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했다. 그는 특히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어린 선수들이 걱정된다. 스포츠 베팅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선수의 연인에게도 욕설을 퍼붓는다. 며 신인 선수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아직 프로의 냉혹한 현실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팬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광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지올리토는 더 나아가 SNS 이용을 그만두더라도 위협을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의 위협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집 앞에서 스포츠 베팅에서 돈을 잃고 화가 난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의 질문은 단지 개인의 불안감을 넘어 스포츠계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분노와 협박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단순한 팬심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 광기의 심층 분석. 무엇이 팬심을 비틀어 놓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이토록 비뚤어진 광기로 변질시키는가? 이 현상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몰입과 소유욕이다. 일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팀의 승리는 곧 자신의 승리요. 선수의 부진은 곧 자신의 실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몰입은 선수에 대한 비이성적인 소유욕으로 이어지며 선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든다. 이들은 자신이 선수에게 투자한 시간과 감정, 심지어 금전, 베팅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둘째, 익명성과 탈억제 효과이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에게 익명성을 부여한다. 현실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제했던 행동들이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표출되는 탈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특정 선수나 팀을 향한 증오심이 강한 경우 이들은 다른 악성 팬들과 함께 떼거리를 형성하여 더욱 과감하고 폭력적인 메시지를 쏟아낸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착각은 개인의 책임감을 희석시키고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스포츠 베팅의 확산과 그 부작용이다. 루카스 지올리토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스포츠 베팅의 광범위한 확산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돈을 걸고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에게 선수의 플레이는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선 수익과 직결된다. 선수의 실책 하나, 부진한 타석 하나가 자신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때 이들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다. 이들은 자신이 돈을 잃은 책임을 선수에게 전가하며 극단적인 언어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을 훼손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를 좀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넷째, 팬과 선수의 경계 모호화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은 선수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선수들은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러한 소통을 권리로 착각하며 선수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려 한다. 선수들이 올린 사진 한 장, 짧은 글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과 없이 비난을 쏟아낸다. 이러한 경계의 붕괴는 선수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팬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가족에게 드리운 그림자. 디아즈 선수의 경우처럼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협박은 선수 개인을 넘어 그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아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협박, 반려견을 독살하겠다는 위협은 단순히 기분 나쁜 메시지를 넘어선다. 그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상상해보라.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야 하는 경기를 앞두고 혹은 경기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선수는 어떤 심정일까? 야구는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아무리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진 선수라도 가족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평범한 일상마저도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선수 개인의 정신 건강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배우자는 늘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이러한 고통은 배가 된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그들에게 가족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다. 그런 가족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프로스포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잠재적인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누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서 기량을 펼치고 싶어 하겠는가? 미래를 위한 재현, 건강한 팬덤 문화를 위하여.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건강한 팬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리그와 구단의 강력한 대응이다. KBO와 각 구단은 선수와 가족에 대한 협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소, 고발은 물론 해당 악성 팬에 대한 영구적인 경기장 출입 금지, 구단 관련 행사 참여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에게 이러한 협박에 대한 대처 방안과 심리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수들이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선수 보호 매뉴얼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증오와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악성 메시지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협박성 메시지가 접수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플랫폼의 방조는 곧 범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제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현재의 법적 처벌 수위가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폭력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악성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베팅과 관련하여 선수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팬들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다. 스포츠는 승리와 패배를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는 건전한 오락이자 문화다. 팬덤은 응원하는 선수와 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선수의 부진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선 가족 협박이나 인신공격은 팬심이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쏟아내는 한마디의 욕설과 협박이 현실에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각 커뮤니티와 팬덤 내에서도 자정 노력을 통해 악성 팬들을 배척하고
건전한 비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팬들 스스로가 건강한 팬덤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클라이맥스, 벼랑 끝에 선 스포츠 정신. 데이비드 디아즈와 루카스 지올리토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거듭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엄청난 압박감과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고의 플레이와 승리이지만 그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열정을 잃고 가족들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결국은 스포츠 본연의 순수함과 감동마저 사라질 것이다. 미래의 아이들은 야구선수나 축구선수의 꿈을 꾸는 대신 익명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스포츠가 단순한 노름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스포츠의 정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스포츠의 영광은 오직 어두운 그림자만을 드리울 것이다. 성찰의 메시지, 우리의 선택은? 데이비드 디아즈 선수의 절규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렬한 질문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스포츠를 사랑하고 열광하는가? 진정한 팬심은 선수와 팀에게 힘을 불어넣고 스포츠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익명 뒤에 숨어 날린 비방과 협박이 한 선수의 삶, 그의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단순히 관중으로서 경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 스포츠 문화를 지탱하는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다음 댓글은, 당신의 다음 행동은 이 아름다운 스포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